안녕하십니까. 예단TV 장례숙 노무사 정원노무사입니다. 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 와중에 최근 3월 6일에 본회의 통과된 법률이 있죠. 그 신입 입사 1년 미만들에 대한 연체휴가 관련한 개정법이 통과가 됐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네,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그 휴가 11일에 대해서 네. 사용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아주 짧게 단축됐다. 많이 짧아졌네요.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11일의 휴가 있죠? 네. 그 11일의 휴가에 대해서도 이제는 촉진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회사가 촉진제도를 거쳤을 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 두 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저 신입사원에 대해서만 법이 바뀐 건가요? 한 가지 좀 숨어있는 포인트는 입사 1년이 이제 넘으신 분들 경우에도 출근율이 80%가 안 되시는 경우에 입사 1년 미만자와 비슷하게 개근한 월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지금 상황이죠. 그 휴가에 대한 촉진 절차가 원래는 없었는데 이번 개정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촉진제도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나마 그 현재 연차가 발생하고 생성되는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1월 1일 입사자의 그 연차휴가 발생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2020년 1월 1일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매월 개근을 해서 한 달에 하나씩의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가 발생합니다. 언제까지요? 입사 1년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12월 1일까지 만약에 개근을 매월 했다면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할 겁니다. 자,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해가 바뀌어서 2021년 1월 1일이 되면 15일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죠. 그래서 입사 1년 미만 동안에 발생한 이 휴가 11일을 1번 휴가라고 하고 2021년 1월 1일 그 출근율 80% 이상이 됐을 때 발생한 휴가 이 15일을 2번 휴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번 11일의 휴가가 15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발생하는 건데 지금 이제 개정법의 핵심 뭐냐면 이 11일의 휴가의 사용 그 기한이 예전에는 이 하루씩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 1년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2월 1일 발생한 휴가는 다음에 21년 1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3월 1일 날 발생하면 다음에 2월 말까지 이렇게 해서 1년씩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의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만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12월 1일 날 발생한 휴가는 유효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짧아졌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이 1번 휴가 있죠. 이 매월 개근 시 발생했던 11일의 휴가에 대해서는 촉진제도가 없었죠. 근데 촉진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촉진을 했다면 당연히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없겠지만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그런 것이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 사용 촉진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인용한 자료니까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기존의 1년 이상 근무자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촉진했죠. 자, 우리가 입사일자가 1월 1일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차 사용 촉진을 언제 하죠? 휴가 사용권이 1년이니까 그 휴가 사용 끝나기 전 6개월 전에 촉진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0일 사이, 6개월 끝나기 6개월 전 한 10일 사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고지하고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가 이 촉구를 받은 때죠. 7월 1일 수도 있고 7월 2일일 수도 있고 가장 늦으면 7월 10일일 수도 있는데 이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뭘 하죠? 시기를 지정해서 알려줍니다. 제가 7월 1일 이후 언제 휴가를 쓰겠습니다. 남은 휴가를 쓰겠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그냥 쓰시면 돼요. 휴가를 근로자는 쓰시면 되는데 이런 촉구를 사용자분이 하셨지만 근로자가 이런 시기 지정 통보를 안 했거나 또는 일부만 했다라면 사용자는
언제까지요? 휴가 사용권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 이 사용 시기에 대한 그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했다? 그럼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만 촉진 절차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된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별표 있죠, 별표? 1년 이상 근속하셨는데 출근율이 80%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에게도 원래 매월 근속한 달이 있으면 휴가가 보장됐죠. 근데 하나 다른 점은 이 사용 촉진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런데 법 개정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도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그 절차는 기존에 있던 1년 이상 근무자의 그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큰 이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아주 우리가 이번에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실 두 가지로 좀 나뉩니다. 첫 번째로 1차 사용 촉진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10월 기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차 휴가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자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면 연차가 이제 없어지는 게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자, 그 전 3개월 전에 입사 1년이 되기 3개월 전이니까 제가 1월 1일 입사자 예를 들었으니까 10월 1일부터 이제 10일 동안을 이제 사용 촉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근로자에게 휴가를 언제 쓸 건지 지정을 하라는 거죠. 대상 휴가는 당연히 10월 1일이기 때문에 9일 정도만 대상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9일의 휴가에 대해서 이런 기간 내에 촉진을 합니다. 사용자가. 그러면 근로자는 동일하게 내가 휴가를 언제 쓰겠다라는 지정을 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로자분이 지정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정을 하면 본인의 입사일이 1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1년 1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하니까 11월 31일까지 이 사용자 근로자에게 휴가를 지정해서 쓰도록 알려주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썼다. 자, 그러면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남은 휴가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10월 1일 이후에 11월 1일, 12월 1일 두 달 근속을 하게 되면 또 2일의 휴가가 발생하는데 그때 이 시점에서는 사용 촉진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간이 좀 짧죠. 나의 입사일이 1년이 되기 1개월 전입니다. 1개월 전, 그러니까 1월 1일 입사자라면 12월 1일부터 5일간 이 사용자는 사용 촉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하고 똑같이 근로자는 이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동안 사용자에게 내가 휴가를 남은 이 이틀에 대해서 언제 쓰겠다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정을 정상적으로 하시고 쓰면 상관이 없는데 이때도 지정을 안 하셨다, 근로자분이. 그러면 사용자분은 그 사람의 입사일이 1년이 되기 10일 전까지, 즉 1월 1일 입사자라면 12월 21일까지 남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3차에 걸친 휴가 사용 촉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총 6번의 촉진이 이루어지게 되는 아주 복잡한 방식의 지금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변경된 개정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고요. 네. 그러면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네. 이 법의 시행일은 어떻게 되죠? 네, 이 법은 아직 시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3월 6일은 국회 본회의만 통과됐거든요. 네. 그래서 공포되는 즉시 법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법이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시행일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일 이전에는 그 기존의 법대로 촉진 제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 촉진이 시행이 안 된 거죠. 알겠습니다. 뭐 곧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될 네, 거로 네. 보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게 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회사에 어떻게 실무적으로 적용을 할 거냐 하는 네, 점인데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아마 그 촉진제도 설명을 들으시면서 네. 야, 저거 너무 복잡해서 우리 회사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쉽지 노무사님 보시기도 복잡하시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건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 네. 첫 번째는 매월 한 달씩 발생하는 그 휴가에 대해서 네. 좀 소진을 할 수 있는 좀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촉진으로 풀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네. 휴가를 근데 뭐 강제할 수는 없고 네.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 촉진이 신입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입사를 하고 나서 업무 적응을 돕는 방편으로 그렇죠.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뭐 신입 사원은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쉴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저희 군대 남자들은 가서 잘 알지만 100일이 지나면 100일휴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입사 3개월이 지나면 보통 수습을 3개월로 하니까 뭐 3일의 휴가를 뭐 연속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좀 배려를 해주신다든지 네. 아니면 뭐 매월 넷째 주 뭐 금요일은 뭐 출근하지 그러니까 않도록 그러니까 휴가를 쓰는 거겠지만 네네. 그런 무슨 데이를 만든다든지 그렇죠. 또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으니까 네네. 뭐 마지막 주 월요일은 연차를 쓰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지 네. 뭐 그런 좀 재밌는 제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신입사원을 위한 연차 활용 제도를 좀 그렇죠. 인사제도를 만들어서 네네. 이렇게 신입사원들이 좀 리프레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돕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 3월 6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신입사원 연차 제도 개정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담TV 장례성 농사 정홍 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